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만만치 않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정은 사실 부담스러운 게 많았거든요. 이번 주에 기업들 실적,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우리나라 해외 쪽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통화정책회의 예정되어 있잖아요. 2달 동안 1.5%포인트나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단 2번 회의에서 1.5%포인트 금리 올라가는 거는 뭐 거의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 우리나라, 미국 성장률이라든가 소비 관련된 지표, 물가 관련된 지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상으로는 분명히 좀 부담이 되죠. 여기에 이제 또 주말에 그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주가가 60달러대인데 목표 주가 50달러대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많이 빠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볼 거냐, 반도체 업종 하락을 볼 거냐, 다른 지표를 볼 거냐,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무엇을 볼 거냐라는 건데 이걸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다.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신흥시장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이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마무리가 되고 위험자산으로 조금 배분해도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매수해도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실제로 보면 주요 아시아 국가들 그에 대한 어떤 투자 자금 동향을 보면 자금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원리 행사로 유입되는 날이 덜어 있긴 했는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3주 연속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 됐고 이번 주까지 매수가 되면 4주 연달아서 매수가 들어오는 올해 들어서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만 약하다면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지속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다른 악재, 뭐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거에 속지 말고 그냥 달러만 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우리가 좀 다르게 보여지는 게 지수는 괜찮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오늘 하락한 업종이 의료정밀 업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대충 한 중간 정도의 상승폭이 나온 종목을 쫙 놓고 보면 이게 업종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업종 내에서 대형주들만 골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는 괜찮고 하락 종목 수가 좀 만만치 않게 많은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의 특징인데,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지수는 좋은데 종목들은 별로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외국인들 주도 장세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만 이런 게 아니라 향후에 이렇게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좀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도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를 했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기관 매수 들어왔는데 금융투자 쪽이 매수였고 투신권도 좀 매수를 했죠. 근데 이제 연기금이 좀 팔고 하면서 이제 연기금이 좀 방해를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일별 매수를 보면 7월 전체적으로 매수한 날이 많기도 하지만 14일 이후부터는 완전히 외국인들이 매수로 추세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일 중에서 7일을 순매수했잖아요. 그럼 7월 14일 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달러 인덱스 추이입니다. 근데 7월 14일에 장중에 달러 인덱스가 109를 피크를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106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달러 인덱스의 피크,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저때 또 그 다음 날인가요? 1326원 피크 쳤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정점이다라는 거. 그럼 환율이 정점이다라는 거는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이 완화가 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들이 수급이 좋아지고 그게 이제 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힘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슈를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달러화다. 왜냐하면 뭐 FOMC 회의도 중요하고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한데 이 모든 거를 하나의 데이터로 보여주는 게 달러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 돌아갈 때 이번 주 내내 FOMC 회의 앞두고 또 끝나고 나서도 달러 인덱스가 더 빠지고 105 이하까지 밀려 내려간다라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러니까 오늘도 미증시가 막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이지만 순매수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이제 이 움직임, 이게 제일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외국인 투자들이 8월까지 과연 매수할까? 왜 8월까지냐면 7월 말이 되면 FOMC 회의가 끝나고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7월 말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면 8월까지 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OMC 전후에서도 달러화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약세로 갈지 여부, 요거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현대차의 움직임이 또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는 거의 관망이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대차는 이제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동차 또는 삼성전자 이쪽에 대한 하이닉스, 그러니까 전차 군단의 매수가 어쨌든 들어오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징주로 제가 표기하는 데서 전차 중에 하나는 하루씩 계속 들어와 줘야 된다고. 오늘 뭐 자동차, 엔터, 방산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자동차가 8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는 날은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가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교차로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데 좀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이 포함되지 않고 특징주가 잡히게 되면 지수는 이제 전고점 2420 이상 못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니까 특징주 삼성전자, 현대차의 움직임이 외국인들 매수로 계속 붙어주는지 요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베어마켓 랠리다라는 분석도 적지 않아요. 이게 오늘 이제 미국 언론에서 이게 그래봤자 기술적 반등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뭘 근거로 얘기하냐면 과거에 S&P 나스닥 지수가 되게 많이 빠졌을 때 6월까지 되게 많이 빠졌을 때를 좀 나열해서 봤더니 연말까지 봤을 때 그 판을 뒤집은 사례가 한 번밖에 없었다. 이게 표를 좀 크게 제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1982년도에 이제 상반기에 12.5% 빠졌다가 하반기에 35%를 올려버려가지고 그게 플러스 18.7%로 뒤집어버린 적이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상반기 하락폭을 하반기에 만회해서 그걸 연말 기준으로 플러스로 돌린 사례가 없다. 이제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상반기보다는 낙폭이 좀 덜하다 이런 데이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많이 빠지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지금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야. 그래서 또 착각하지 마 이런 어떤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이 좀 반등한다라고 해서 너무 막 이제 어떻게 엄청나게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맞게 좀 수급에 집중하는, 수급에 충실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수급은 코스닥 합쳐서 보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엔터, 그다음에 일부 바이오, 하여튼 요런 종목군들의 좀 업종 수급은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안에서 아까 제가 업종 내에서 종목도 보여드렸듯이 수익률은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업종 내에서 종목들별로 수급이 다 다르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해가지고 한 2주 동안 계속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물량 늘려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찾아서 좀 체크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내용,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